청소년과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저는 매일 일터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아기의 탄생과 발달은 언제 보아도 정말 경이롭습니다. 신생아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누워있다 보니까 아기를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하세요. 그런 시간을 지나서 아무런 힘도 없이 누워있던 아이가 스스로 걷는다니 이 1년의 시간이 정말 놀라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애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아이들은 이 두 번째 해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이들의 두 번째 1년의 시간을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12에서 24개월의 시간 동안 신체적으로는 어떤 발달 과업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는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근육 발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근육 발달이라고 하면 우리 몸 전체가 크게 움직이는 운동의 발달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원령이 12개월이 되면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개월이 되면 잘 걷게 되는 아이들도 많고 18개월이 되면 어설프게나마 계단도 한 칸씩 조심스럽게 오르고 뒤뚱뒤뚱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24개월이 되면 더욱 정교해져서 달리기도 꽤나 잘하게 되고요. 계단도 혼자 잘 오르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을 기억해보면 정말 소중하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설프게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마냥 귀엽게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요.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육아의 난이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때는 아이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대근육 발달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가 이제 세상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니게 되면 이때는 여러 가지 더 신경 쓸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에 닿지 않던 물건까지 일어서서 잡을 수 있게 되니까 안전 문제에도 더욱 신경 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을 썩이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집안과 세상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는 과정은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고 단순히 운동 발달을 넘어서 세상을 알게 하는 인지 발달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걷고 뛰는 큰 운동이 아니라 손으로 작은 물건을 만지고 조작하는 것을 소근육 운동이라고 합니다. 돌이 지난 아이들의 소근육에는 대근육 못지않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생후 12개월이 된 아이들은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겨우 잡을 수 있지만 15개월이 되면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발달을 이루고 블록도 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블록을 2개만 쌓을 수 있다가요. 18개월이 되면 4개까지도 쌓아 올릴 수 있게 되고요. 24개월이 되면 6개에서 7개까지도 많이 쌓아 올릴 수 있게 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하나 잡고 놓는 것도 어색하게 하던 아이가 블록을 많이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손과 팔의 움직임이 정교해지면 일상생활과 다른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작은 물건을 집어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큰 물건은 아이가 입에 넣지 못하거나 입에 넣더라도 삼키지 못하지만 작은 물건을 손으로 잡아내기 시작하면 언제 그 물건을 입에 넣고 삼킬지 모르니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나 작은 크기의 장난감들, 그리고 건전지, 자석, 워터비즈와 같이 삼키면 위험한 물건들은 아이의 손이 아예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그리고 아이가 열기 힘든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나 많은 발달을 이뤄낸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몇 개월이 되면 어떤 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아직 못 걸어서 걱정이에요 라거나 어린이집 친구는 벌써 뭘 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못해요 라는 내용의 상담을 진행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걱정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발달 지연이 있거나 의심되어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자라는 아이도 있고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는 아이도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적이고 겁이 없는 아이는 12개월보다 빨리 걷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조심스러운 성격이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은 이보다 더 늦게 걸음마를 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걷는다고 다른 발달 영역에서도 모두 앞서는 것이 아니고요. 늦게 걷는다고 다른 발달도 다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평균적인 기준에 불과하고요. 정상적인 발달의 범위는 수개월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발달이 다소 느린 아이들이 모두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가 15개월이 넘어서도 걷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문제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15개월이 되었는데 아기가 작은 물건을 잡으려고 하지 않거나 양손 중에 한 손만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소근육 발달의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집에서 파악하시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기에 맞춰 잘 받으면 아이의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인지, 조금 느리지만 괜찮은 정도인지, 아니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다양한 문항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딱 맞춤 발달 평가로 연구되어지고 개발되어진 검사를 그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이 걱정되신다면 마음고생만 하지 마시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꼭 챙겨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각자 나름의 속도가 있고 또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대부분 잘 해낸다는 중요한 사실이 우리 아이보다 한 달 더 먼저 걷기 시작한 옆집 아이의 소식에 잊혀지곤 하죠.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하는 문제에는 다른 친구와의 비교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갖지 않아도 되는 불안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 그 자체를 더 들여다보는 것이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면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인 검사와 검진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